용산고 1학년 영어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용산고 1학년의 내신 특징은요, 일단 타학교 대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과서는 한 과가 들어갔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23년 3월 모의고사, 24년 10월 모의고사, 25년 9월 모의고사에서 총 35개 지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출제된 것은 교과서에서는 3문항이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2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대비 모의고사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지문이 단어가 변형이 되고, 지문 구성이 변형이 되고, 또 외부 연계 지문이 추가가 돼서 그 부분은 어법, 빈칸,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이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 역시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서답형의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암기해서 쓰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고요. 요약문 작성이나 빈칸 작성, 그리고 이 빈칸도 원문에 없는 문장이 추가가 돼서 빈칸 문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변형된 문장 속에서 어법 판별하는 문제 등 고난이도 문제들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는 지난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1등급 컷이 50점대 초반으로 중간고사보다 무려 거의 30점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낸 학교고 거의 자사고 수준으로 문제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시험 분석표를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문법 문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객관식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지문을 많이 변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새로운 문장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주관식에서도 틀린 것 찾기, 틀린 것을 찾아서 일단 맞게 바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지문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문법 문제에서는 어법상 틀린 것 찾기나 아니면 틀린 답작 찾기의 객관식 문제 두 문제랑 틀린 것 고치기의 서술형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원문을 사실상 전부 변형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묻는 어법 또한 어떤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범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원문 변형이 심해서 원래 공부하던 지문의 어법상 판별 문제를 암기해서 푸는 게 전혀 쓸모가 없는 학교이고요. 평소 어법 문제를 풀면서 틀린 근거를 그대로 이해하고 구문을 분석해서 어법 실력을 꾸준히 길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총 1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상해에 속했습니다. 독해 영역에서는 일단 어휘 문항이 5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 순서 삽입 문제가 5문항,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순서의 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요. 일단 독해는 원문 단어의 그 유의어,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은 어휘, 그리고 반의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암기를 해서 시험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반복해서 계속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선택지가 역시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어휘 학습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해두어야지 내신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가 5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택지에 뭐 탭스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뭐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트랜스피어런시 같은 고난도 어휘와 혼동될 수 있는 어휘를 고루 섞어 놓아서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교과서 범위 영역풀이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어휘 자체는 쉽지만 선택지의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농산고 같은 경우에는 평소 어휘 암기를 꾸준히 해야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어휘에 제대로 다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단어 학습,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서답형은 총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 또한 난이도가 상으로 나왔는데 요약문 완성, 그리고 어법상 틀린 거 고치기, 문장 영작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문장 영작이 지문의 문장을 암기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한 다양한 형식의 문장으로 영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내신 수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사실 영작해보는 연습을 병행을 해서 이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용산고는 사실 이 내신에만 한정된 공부로는 고득점을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용산고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월등한 독해력이 사실상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변형이 되고 또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에도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서술형이 한 문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학생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어휘력이나 문법 실력, 또 구문 분석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학생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영어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영어 실력 자체를 좀 키울 수 있도록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에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난이도별 문제를 상중하로 나눠서 풀어보면서 지문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각종 변형 문제에 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용산고는 텍스트에 대한 단순한 암기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랑 그다음 변형 구문과 어휘학습에 집중을 해야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어휘 실력, 그다음 문법 실력, 그다음 부문 분석 실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 내신 기출 주요 문항 중에서 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된 요약문입니다. 근데 요약문에서 일단 선택지 자체도 그렇게 쉬운 단어들을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스폰테니어스 같은 그런 단어를 모른다면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리뷰 테스트에서 많이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로 다뤘기 때문에 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서 문제인데, 이 순서 문제도 사실상 용산고는 지문 변형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발췌 지문을 또 중간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서만 짧게 짧게 외웠던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 문제에 해당되고요. 리뷰 테스트에서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문장별로 촘촘하게 순서 맞추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영장 문제까지 같이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객관식 14번의 어휘 문제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휘가 나오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스테이셔너리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리뷰 테스트에서 이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용산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일단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선택지나 아니면 뭐 문제 같은 경우에 고난도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자기가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항상 변형이 되고 지문이 추가가 되고 구성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어렵게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요. 일단 순수한 본인의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